현대 명리학을 선도하는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주실관 시간에는 4월의 을목사주를 골라보았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의 사주인데 그 사주를 통변하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주 괴팍하다고 해야 할까, 버릇이 없다고 해야 할까. 제가 오랜 동안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아주 몰상식한 면도 있고 아주 예의 범절이 상식을 벗어날 만큼 아주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분입니다. 사주를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름의 을목인데 수가 용신이고 금이 기신입니다. 문제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고립무원입니다. 이 물의 뿌리가 지지에서는 해자축, 진신, 유금이 있어주면 좋은데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경금조차도 사화 속에서 병화에게 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용신은 희신이 없는 가운데 용신으로서 아주 위태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4월의 기토 편제가 연간, 월간에서 아주 강하게 허약한 용신을 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신이 극받는 사주는 사실은 사주 구성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육친으로 본다면은 계수는 을목에게는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기토는 아버지가 해당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주는 거의 99%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또는 극을 받고 있는 이 어머님 자체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토 편제 아버지로부터 바로 극을 받은 그래서 일찍 편부설화에서 성장하거나 또는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또는 아버지가 심하게 엄마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간에 투출된 두 개의 편제로 인해서, 주로 편제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힘든 그런 성정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욕심이 많다거나 그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제가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편제가 사주의 중화를 돕는 여름의 을목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계수를 극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계수 편인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인은 육친으로 보면은 어머니에 해당되지만은 남의 말에 경청을 하거나 또는 학문을 하거나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등등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것이 여름의 을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편제의 마음으로 극을 해버립니다. 전형적인 인성을 극하는 사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정이 편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사주의 아름다운 용신 편인을 극해버림으로 인해서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주의 주장만 내세우게 되는, 거기에다가 사주 전체를 봤을 때 금이 하나 좀 있었다면 그런 성정이 덜 일어났을 겁니다. 금은 용신이 물을 돕기도 하겠지만은 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에 좋은 점들을
상당 부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관사주는 어떤 것에 구애받는 것도 싫어하고, 또 관이라는 남자나 남편에 관한 개념 자체가 사주 안에서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사화 속에 있는 이 병금은 병화 상관으로부터 그걸 받고 있는 모습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이가 상당히 많은 어떤 남자분과 함께 술집을 하나 새로 하기 위해서 그 남자분의 유부남입니다. 그 스폰서가 되어주는 유부남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술집을 개업하기 위해서 상의를 하러 오신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애처로울 정도로 그 여자분이 그 같이 온 남자분에 대한 모습을 볼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거의 남자분을 대하는 것이 안하무인격이고 또 막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참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분이었습니다. 사주를 들어보셨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그분이 그런 성정을 드러내는 데에는 바로 천간에서 편제가 용신인 계수 편인을 극해버릴 때 이 계수를 도와주는 글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은 성장 과정에서 편제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계수를 극함으로써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주가 원국만 두고 본다면은 살아가다가 어느 날 돈 문제로 또는 편제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사업상 큰 우를 범하거나 또 질병을 겪거나 또 심하면은 급사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운명을 내렸다고는 하지만은 본인이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팔자의 감정대로만 살아가 버린다면은 이분은 천수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편제의 마음을 다스려야만 사주의 여름의 을목에게 가장 필요로 한 계수의 좋은 성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년에 신미운이 청송이 연기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시기는 미토운이 원국에 있는 연지, 일지, 시지의 미토와 함께 작용을 해서 아마도 상당히 그 어떤 부모의 큰 어떤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자유분방하게 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임신, 계유, 대운은 운만 두고 본다면은 용신과 희신의 운이 간지에서 나란히 왔습니다. 최상의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대운은 기토가 반극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계유에 비해서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유에 와서는 유금의 생을 받고 있는 계수가 사주 원국의 계수가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기토와 마주봄으로 인해서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운이기는 하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는 대운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운이 좋았을 때 그 대운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 대운이 사주와 함께 사주의 중화를 돕는 데 상당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주 원국에서 용신이 일방적으로 극을 받고 있고 들어온 대운의 계수도 천간의 기토 편제로부터 극을 받는다면은 이 운 자체를 그냥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통견입니다. 그래서 계유 대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갑술 대운은 그야말로 그나마 좋은 운마저도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갑술 대운이 오면은 용신인 계수의 힘이 계속 한신인 갑목으로
설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원국에서는 평생토록 시작부터 끝까지 극을 받을 수 없는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토, 술토와 함께 와서 상당히 두렵고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대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주는 운과 상관없이 매우 이 용신이 위태로운 사주이기 때문에 그 편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팔자에 없는 관의 마음을 일으켜서 사주에 있는 계수가 용신 계수가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고쳐놓고 그 마음을 아주 바로 잡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주로 태어나다 보면은 말이 쉽지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파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